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잡다한 이야기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 김지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 김지선입니다. 오늘 송파구 청소년 여러분들께 저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 이 세 가지 단어의 조합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리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이제 만드시는 분들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저는 디자인에서부터 그 직접 물건을 만드는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라고 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시는 소재가 플라스틱에 관련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비닐봉투를 한 4-5겹 정도를 겹치고 이제 거기에 열 처리를 해서 좀 특수한 그 패브릭을 만들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빙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멘토님이 가져오신 작품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 작품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그 폴리 베이스 시리즈인데요.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만져봐도 되나요? 네. 굉장히 구겨진 것 같은 네. 특이한 느낌이에요. 이 독특한 텍스처 때문에 제가 이 소재에 매료가 되어서 1년 정도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집에 다들 작은 유리병이나 아니면 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활용을 해서 이 커버 타입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재의 특성상 빛이 투과된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 커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하는 작업이 그 비닐봉투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인공적인 소재인데 그쵸. 그 열을 가해서 제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닐봉투 하면 저희 집에도 진짜 많은데 그쵸?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재료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해주시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멘토님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디자이너 메이커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러브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따라다란따 네,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의 집을 꾸며주는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객분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오세요. 고객분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일단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디자인한 가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선택했던 컬러들이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가서 체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호기심이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하는지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런던에서 가구 디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워크숍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요. 네네.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소재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려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좀 가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취감도 느꼈고요. 제가 디자인에서부터 그리고 그 제품의 마감 퀄리티까지 체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럼 멘토님은 정확하게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에서부터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일, 그리고 미팅을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그 기업에서 굿즈를 전시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그 쓰시는 비닐봉투를 활용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그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렸었습니다. 트레이의 사이즈나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컬러적인 부분도 제안을 같이 해드려요. 멘토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뭔가 멘토님의 주도 하에 기획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에게 좀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항상 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끈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번쩍인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 해외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외국어 능력이 되면 또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되게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멘토님처럼 디자이너, 메이커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직업을 좀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학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품 디자인과, 그리고 공예 디자인과,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격증 같은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네, 자격증은 중요하진 않고 요즘에 찾아보시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또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이나 아니면 우드 카빙 수업을 들으시면 그 재료가 가진 그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필요한 자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말랑말랑한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 항상 관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영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눈으로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소재를 발견한 것도 좀 우연한 기회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지속 가능성이나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이용을 해서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왜냐면 그거는 저도 좀 많이 봤던 그 이미지나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비닐봉투를 발견을 하고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이걸 한번 녹여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닐봉투가 녹으면서 좀 텍스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비닐봉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동차 회사에서 주최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비저널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예가 가진 재료 그리고 다른 기술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제시해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하는 작업과 결이 맞아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수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작가분들과 함께 멘토님들의 멘토링을 거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멘토님의 작품을 통해서 주요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은 미래를 위해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닐 소재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심코 버리는 소재인데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그 소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환경이라는 부분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할 때에도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만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소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가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잘 구현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케줄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부럽네요. 그런데 또 좀 약간 부담감이 있는 거는 네. 제가 한 디자인에 대한 네. 자부심이나 그리고 장인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에게는 장인정신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인정신이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나가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없애려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의 어떤 장점도 있었지만 어려운 점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잖아요. 근데 디자인에서부터 이제 메이커, 만드는 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체력적으로 힘든 점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직업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물건을 만들 때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멘토님은 개인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200%요? 뭔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느낌? 네. 그러면 멘토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점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좀 창의성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만든 제품들을 어디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어디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루트를 좀 개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전시를 많이 못 하지 않나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이 또 SNS를 통해서도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거나 해외 바이어들에게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의 또 중요한 부분이 경제성도 그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의 임금 수준 및 체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좀 많이 다르거든요. 개개인이 가지신 인지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또 무시하지 못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인지도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일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인지도 부분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님이 걸어오신 과정도 조금 변화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직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라는 직업이 20년 정도 후에는 어떠한 모습이 될지, 나의 모습이 어떨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AI가 그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디자인을 제안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그 공예적인 가치 부분은 그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따스함이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직업은 없어지지 않고 20년 후에도 되게 멋있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멘토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는 지금 디자인한 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나 좀 다양한 리빙샵들에 입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런던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영상이 간접적으로나마 그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가 되기 위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그 옆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들께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보이는 열정과 그리고 용기에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멘토님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본인의 그런 직업 세계들을 구축해 오셨기 때문에 또 더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멘토님께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플라스틱 디자이너 메이커 김지선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